강남의 고급 호텔 안 상견례 자리.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정장을 차려입은 사돈댁이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양식이 놓여 있었는데 갑자기 뚜껑이 열리며 진한 곰탕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구역질이 나네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호텔 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찌푸리는 사돈댁 부인,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위가 상했다고 소리치는 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 35세의 민수가 일어나더니 어머니가 사흘 밤낮 끓인 곰탕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67세 박영심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엄마, 제발 창피하게 굴지 마세요. 쿵. 곰탕이 쓰레기통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얀 국물이 음식물 찌꺼기와 섞이며 사라져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주저앉은 영심이 오열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자랑스러워했던 곰탕이 쓰레기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냄새난다고 버려진 그 국물이 온 나라가 존경하는 향기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며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골목이 보입니다. 새벽 4시 아직 가로등 불빛이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낡은 간판에는 30년 전통 영심 곰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 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골목 끝에서 영심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똑똑똑. 운동화 밑창이 차가운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어깨에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메고 한 손에는 시장에서 사온 소뼈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곰탕집 문을 열자 찬 공기와 함께 어젯밤부터 우려온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진하고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영심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친 손으로 소뼈를 하나씩 정성스럽게 손질합니다.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내고 끓는 물에 데쳐서 잡내를 제거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매일 반복해온 일이었거든요. 대형 가마솥에 정성껏 손질한 소뼈를 넣고 물을 붓습니다. 파란 불꽃이 솟아오르며 가마솥 밑을 할았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하자 하얀 거품이 수북이 올라왔습니다. 영심은 국자로 정성스럽게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맛있게 우러나거라. 혼자 중얼거리며 국자를 젓는 영심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름진 손등에는 수많은 화상 자국이 있었고 허리는 오랜 세월 무거운 냄비를 들어 올린 탓에 구부정해져 있었지만 국자를 젓는 손길만큼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1시간 후 곰탕집 전체에 구수한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골목까지 퍼져나간 냄새가 새벽 공기와 섞였습니다. 동네 길고양이들이 하나둘 곰탕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도 이 냄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6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일찍 출근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사장님, 곰탕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요. 영심은 정성껏 끓인 곰탕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국물 위로 파 한 줌이 초록빛을 띠며 떠 있었습니다. 손님은 첫 숟가락을 떠서 후후 불어먹었습니다. 아, 이 맛이야. 사장님 곰탕은 정말 다르네요. 영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간 듣고 있지만 여전히 기분 좋은 말이었습니다. 7시 반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넥타이를 헐겁게 풀고 곰탕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엄마, 곰탕 한 그릇 주세요. 또 야근했구나. 몸 상할라. 영심은 아들을 위해 특별히 정성을 들여 곰탕을 담았습니다. 수육도 두둑하게 올려주고 파도 더 많이 뿌려주었습니다. 민수는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어깨가 편안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곰탕 덕분에 내가 이렇게 컸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래, 많이 먹어라. 엄마가 정성껏 끓인 거니까.
모자의 따뜻한 대화가 곰탕집을 더욱 포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자리를 채웠습니다. 모두들 영심의 곰탕을 맛있게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녁, 곰탕집의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였습니다. 영심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민수가 평소와 다른 상기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영심은 물기를 닦지도 않은 채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의 진지한 표정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결혼해요. 영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이니? 어떤 여자애인데? 대기업 임원 딸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를 좋아해줘요. 영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라니 자신과는 격이 다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 참 잘됐구나. 언제 한번 데려와라. 그날 밤 영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허름한 곰탕집과 거친 손, 구부정한 허리. 과연 대기업 임원 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29세의 예쁜 여자였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곰탕집에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원피스의 단정한 화장이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곰탕집 문을 열자마자 진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여자친구는 미묘하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영심의 날카로운 눈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목소리 톤이 약간 높았고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예쁘구나. 앉아라. 영심은 최대한 밝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코끝을 킁킁거렸습니다. 여기서 곰탕집을 하시는군요. 응, 30년째 하고 있어. 민수도 이 곰탕 먹고 자랐지. 여자친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영심이 곰탕 이야기를 계속하자 점점 더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수는 여자친구의 반응을 눈치채고는 영심에게 살짝 귀띔했습니다. 엄마, 사돈댁에서는 그냥 자영업이라고만 해주세요.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영심의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30년간 정성을 다해 운영해온 곰탕집이 숨겨야 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여자친구는 곰탕을 한 숟가락 맛보고는 맛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표정은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대부분을 남기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영심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찌푸린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과연 상견례는 잘 될까요? 불안한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상견례를 2주일 앞두고 영심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소뼈를 골라왔습니다. 평소보다 2배나 비싼 한우 뼈였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사흘 전부터는 아예 잠을 포기했습니다. 밤새도록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부엌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국물 맛을 보며 소금 간을 맞췄습니다. 1번, 2번, 3번. 완벽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수육도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부위의 고기를 삶아서 정성스럽게 썰어 놓았습니다. 김치도 새로 담갔습니다. 평생 해본 요리 중 가장 공을 들인 상차림이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영심은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물 맛을 확인하고 수육을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보온통에 곰탕을 넣고 수육과 김치를 별도 용기에 포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보며 단정히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화려한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영심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생전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나고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약된 룸에 들어가자 이미 사돈댁이 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50대 중년 남자, 명품 드레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여자, 그리고 딸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고급 양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사돈댁은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선으로 영심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민수가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해 오셨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심은 떨리는 손으로 보온통을 열었습니다. 순간 진한 곰탕 냄새가 룸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룸 안에 모든 사람이 돌아보았습니다. 구역질이 나네요. 정말 역겨운 냄새군요. 사돈댁 부인도 코를 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정말 못 참겠어요. 이런 냄새를 어떻게 견뎌요? 딸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치워주세요. 비위 상해서 못 앉아 있겠어요. 영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자랑스러워했던 곰탕이 이런 취급을 받다니. 정말 역겹다. 이런 걸 상견례에 가져오다니. 사돈댁 부인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상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냄새 나는 걸 고급 호텔에? 그때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심이 사흘 밤낮 끓인 곰탕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이해를 못해서. 민수는 사돈댁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발 창피하게 굴지 마세요. 영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수는 곰탕 냄비를 들고 룸 구석에 있던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영심이 보는 앞에서 냄비를 기울였습니다. 하얀 국물이 쏴아 하는 소리와 함께 쓰레기통 안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흘 밤낮 정성을 다해 끓인 곰탕이 음식물 쓰레기와 섞이며 사라져갔습니다. 영심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사돈댁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돈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앞으로는 이런 몰상식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영심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가방을 들고 룸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사돈댁의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심은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내려가고 있었지만 영심의 마음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더 차가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무슨 버스를 타야 하는지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영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곰탕이 쓰레기가 되어버린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의 창피하게 굴지 마세요 라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심은 곰탕집 문에 휴업이라는 팻말을 붙였습니다. 30년간 단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손가락 끝이 떨려서 팻말을 제대로 붙이기도 어려웠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니 여전히 곰탕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였는데 이제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돈댁에 역겹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상견례를 위해 준비했던 수육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썬 고기 조각들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영심은 그것조차 바라볼 수 없어서 냉장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가마솥 앞에 서려고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자를 잡으려 하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솥뼈를 보면 사돈댁의 일그러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버너를 켜려 해도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단골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심아, 곰탕 하나만 줘. 아침을 못 먹었네. 하지만 영심은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둘째 날 옆집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영심씨, 괜찮아요? 며칠째 문이 닫혀 있네요. 많이 아프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심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심이가 왜 이래? 30년간 한 번도 안 쉬었는데 이상하네.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긴 거 아냐? 하지만 영심은 여전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곰탕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막혔습니다. 평생 해온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부엌에서는 상한 음식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치우지 않은 그릇들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하지만 영심은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사돈댁이 코를 막으며 역겹다고 소리치는 장면, 아들이 곰탕을 쓰레기통에 쏟아버리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았거든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보리 쪽 들어가고 눈가에 검은 그늘이 졌습니다. 가끔 곰탕 냄새가 환청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끓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럴 때마다 사돈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역질 난다, 역겹다. 영심은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점점 더 걱정했습니다. 곰탕집이 없는 골목은 뭔가 허전했습니다. 아침마다 퍼지던 구수한 냄새가 사라지자 골목 전체가 생기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 누군가 곰탕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정중한 노크 소리였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영심 사장님, 최 기자입니다. 계세요?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오래된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최 기자는 50대의 유명한 음식 평론가였습니다. 영심의 곰탕을 무척 좋아해서 한 달에 두세 번씩 찾아오곤 했었죠.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걱정했어요. 일주일째 문이 닫혀 있어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건 아닌지. 최 기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심은 이불 속에서 망설였습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최 기자만큼은 달랐습니다. 항상 자신의 곰탕을 진심으로 맛있어 해주었던 사람이거든요. 마침내 영심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햇빛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최 기자는 영심의 초췌해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야위셨어요? 많이 아프셨나 보네요. 영심은 목소리를 낼 힘도 없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럼 더욱 곤란한데요. 제가 정말 사장님 곰탕이 그리웠거든요. 최 기자는 영심을 부축해서 곰탕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간단하게라도 하나 끓여주실 수 있나요? 정말 사장님 곰탕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영심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기자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오랜 단골이었거든요.
정말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제대로 된 건 아니고. 영심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냉동고에 있던 솥뼈를 꺼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30년간 몸에 밴 습관은 움직였습니다. 찬물에 솥뼈를 담가 핏물을 빼내고 끓는 물에 데쳤습니다. 평소보다 동작이 느렸지만 그래도 정성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파란 불꽃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영심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자로 거품을 걷어내며 소금간을 맞췄습니다. 1시간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곰탕 한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전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영심표 곰탕이었습니다. 최 기자는 첫 숟가락을 떠서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국물을 음미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장님. 최 기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맛이에요. 바로 이 맛이에요. 또 한 숟가락을 떠서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정직한 국물 맛이에요. 진짜 어머니가 끓여주신 것 같은 이 깊은 맛 말이에요. 최 기자는 곰탕을 한 숟가락 더 떠서 천천히 맛보았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사장님, 이 맛을 세상에 꼭 알려야겠어요. 영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그만두려고 해요. 왜요? 이런 훌륭한 곰탕을 왜 그만둬요? 곰탕집 냄새가 사람들한테 역겨운가 봐요. 영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기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냄새가 역겹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최 기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한국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리움의 냄새인데요. 어머니의 손맛 냄새인데요. 고향의 냄새라고요. 최 기자는 곰탕을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방송에서 이 곰탕을 소개할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짜 맛을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그날 저녁 최 기자는 자신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영심의 곰탕집을 소개했습니다. 평소보다 열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서울 변두리에서 정말 특별한 곰탕을 맛봤습니다. 30년간 한자리에서 한 분이 정성으로 끓여온 진짜 어머니의 손맛입니다. 라디오 전파를 타고 최 기자의 목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에 익숙해져서 이런 진짜 맛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맛이야말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한국의 진짜 맛이죠.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그 곰탕집이 어디냐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아침 영심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최 기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인의 그리움의 냄새, 어머니의 손맛. 혹시 정말 자신의 곰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반신반의하며 휴어팻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가마솥에 불을 켰습니다. 오랜만에 켜는 불꽃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9시쯤 되자 곰탕집 앞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혹시 어제 라디오에 나온 그 곰탕집이 여기 맞나요? 영심은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곰탕 하나 주세요. 정말 궁금해서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영심은 정성껏 곰탕을 끓여서 내놓았습니다. 여성은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 맛. 정말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라디오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곳이군요. 와, 정말 냄새부터 다르네요. 진짜 옛날 곰탕집 냄새예요. 손님들은 곰탕집의 진한 냄새를 맡으며 오히려 더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심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역겹다고 했던 그 냄새를 사람들이 그리워하며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사원들, 학생들, 주부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곰탕 5그릇 주세요. 저희도 4그릇이요.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영심은 정신없이 곰탕을 끓여 내놓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영심의 곰탕집이 소개되었습니다. 라디오 방송 하나로 하루아침에 유명해진 곰탕집이 있어 화제입니다. 리포터가 곰탕집 앞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줄을 선 손님들이 보였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이 곰탕집은 진짜 어머니의 손맛을 찾는 사람들로 연일북적이고 있습니다. 손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정말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에요. 요즘은 이런 진짜 맛을 찾기 어려운데 냄새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진짜 정성이 들어간 맛이에요. 다음 날부터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진짜 국민 곰탕집 발견이라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과 함께 올라온 후기들은 모두 극찬이었습니다. 서울 최고의 숨은 맛집. 한국인이라면 꼭 먹어봐야 할 곰탕. 30년 전통의 진짜 어머니 손맛.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신문, 잡지, 방송국에서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영심은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대표 국물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영심이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곰탕을 끓이는 모습이 대형 사진으로 실렸습니다. 곰탕집 앞에는 매일 긴 줄이 생겼습니다. 평일에도 주말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영심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양을 끓여야 했거든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습니다. 자신의 곰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요. 가마솥 여러 개를 돌려가며 곰탕을 끓였습니다. 진한 국물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쌌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냄새였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그리움의 냄새, 사랑의 냄새가 된 것입니다. 한편 민수에게는 재앙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회사에서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고 상사는 민수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했다며? 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상견례에서 어머니가 해온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회사에까지 소문이 났을까요? 그게 상황이 뭐가 중요해?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 그날부터 민수는 회사에서 완전히 따돌림 당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승진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돈댁이었습니다. 영심의 곰탕집이 유명해지면서 상견례 사건도 함께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 그날 있었던 일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그것이 퍼지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곰탕 냄새의 구역질. 서민 음식 무시 논란. 신문 일면에 대형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돈의 실명과 회사까지 공개되었습니다. 기사에는 그날의 모욕적인 발언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역겹다, 구역질이 난다, 상식이 없다. 사돈댁의 발언들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정성껏 해온 음식에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완전 인성 파탄이네. 저런 사람들이 대기업 임원이라니. 민수도 똑같이 한심하다. 어머니한테 창피하다고 소리치다니. 사돈댁은 회사에서 문책을 받았습니다. 임원직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모든 것이 민수 때문이라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신당한 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당장 이혼해요. 며느리는 차갑게 말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도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였습니다. 35이라는 나이에 직장도 잃고 약혼자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언론에서는 민수에 대한 비난 기사도 연달아 나왔습니다. 곰탕집 아들 어머니 모욕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 효도 실종 시대 젊은 이들의 가치관 문제. 민수의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길에서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 곰탕집 아들 아냐?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다던 사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살던 집에서도 나와야 했습니다. 집주인이 이미지가 안 좋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거울을 보면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 곰탕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진한 곰탕 냄새가 골목에 퍼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영심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곰탕집 문 앞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영심이 가까이 가서 보니 민수였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서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곰탕집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이 닿아 있었지만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불어도 민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심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들의 초췌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민수는 고개를 바닥에 대고 빌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곰탕집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 곰탕집 아들 아냐? 맞는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다던. 구경꾼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심은 한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곰탕 한 그릇을 떠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국물이었습니다. 아들 앞에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심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 국물 냄새가 내겐 창피했지? 영심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구경꾼들도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냄새로 널 키웠고 이 냄새 덕분에 지금 내가 존경받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부끄러운 건 내가 아니라 너다. 곰탕집 앞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 국물을 마실 수 있겠니? 내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바로 그 국물을 말이야.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어.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곰탕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구경꾼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본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는 이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영심은 그 말을 남기고 곰탕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냄새가 바로 내 뿔이니까. 다음 날 아침 영심은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솥뼈를 손질하고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부엌 구석에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심은 아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팔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서투른 손놀림이었지만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모자는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영심이 국물을 끓이면 민수가 팔을 썰고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영심의 곰탕집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정성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냄새 난다고 버려졌던 국물이 온 나라의 존경을 받는 향기가 되기까지. 화면에는 영심이 국자를 젓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손님들 드실 국물이 기다리고 있지. 영심은 혼자 중얼거리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누군가에겐 구역질 나는 냄새, 또 누군가에겐 그리운 고향의 향기. 하지만 한 어머니에겐 자식을 키워낸 삶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냄새는 온 나라가 사랑하는 존경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